자, 이제 이어서 개념 정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걸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기 연습 한 2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수함수를 구하면서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죠. 정의역과 치역 이런 걸 갖다가 통해서 있잖아.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정의역, 치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점근선 먼저 표시를 갖다가 해보고요. 물론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 치역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점근선은 그냥 상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가는 거고, 로그는 정의역 통해서 이제 점근선의 위치가 어딘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했잖아. 점근선 바로 파악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점 찍습니다. 지나는 점 하나 찍어서 고정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자, 지수 같은 경우는 파악을 어떻게 한다 했냐면 지수 덩어리가 통째로 0되는 x값 대입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같은 경우는 고정점 찾는 방법이 진수 부분이 진수 덩어리라고 해요. 이 부분이 1로 변하는 x값 대입해서 고정점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증가냐 혹은 감소냐를 갖다가 판단을 해주는데, 증가냐 감소냐를 판단을 해주는데 요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걸 했죠. 증가 감소는 축대칭을 거치면 증강이 바뀐다. 자, 여기서 이 축대칭은 선대칭이 아닙니다. x축, y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 대칭은 축대칭을 2번 거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칭성에서 이게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y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딱 보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일단 머릿속으로는 얘만 보라고. 얘가 이게 증가인데, 그지? 자, 여기 보니까 x 앞에 빼기가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y꼴 2의 x제곱을 x 대신에 빼기 x 넣었으면 y축 대칭 한번 시킨 거잖아. y축 대칭 한번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릴 때는 얘를 먼저 상상을 하라고. 증가네? 그런데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가 있다? 축 대칭 한번 했네? 그러면 얘는 감소겠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 치자, 이렇게. 그럼 먼저 일단 이 마이너스는 쳐다보지 말고 요 숫자만 쳐다봐서 얘를 떠올리라고, 얘를. 그럼 일단 요거는 증가네? 그런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원점 대칭이네. 축 대칭 2번 했네? 그럼 증가해서 축 대칭을 2번 하면 다시 증가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이게 그 말이야. 항상 처음에 이 복잡한 식을 볼 때, 자, 여기는 요거만 쳐다보란 말은 요거를 떠올려, 요 기본적인 걸 떠올린 상태에서 빼기가 2개가 붙어 있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축 대칭을 2번 했어? 그러면 증가가 그대로 증가로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프는 끝이 난다. 자, 뭐 대표적인 거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제 다 풀린다는 거,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하고요. y꼴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의 2를 밑줄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 이거 두 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가장 복잡한 거.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제일 먼저 점근선 5자라고. 이거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어. 5야. 그러면 요렇게 일단 그리고요. 5라는 점근선을 찍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5 점근선 찾아놓고 그 다음에 고정점 찾으라 했잖아. 지수 덩어리가 0되는. 자, 이거 전체가 0되는 x를 찾아보면 2x가 3이 되는 거니까 x 2분의 3일 때다, 그지? 자, 2분의 3일 때, 자, 이거 전체가 0 돼버리면 2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러면 5 빼기 1이니까 4죠, 4. 4는 요 밑에 요쯤 지난다는 거지, 여기가.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파악하면 된다. 자, 먼저 이 마이너스는 쳐다보지 마. 요 숫자만 봐. 2야. 증가네? 이해가 되고 있죠?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기 마이너스 떼고 2라는 숫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을 봤어야 되죠. 2의 제곱. 2의 제곱이 미치니까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만약에 2가 아니라 여기는 요놈이 다른 숫자였으면 또 혹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지? 일단은 여기가 2의 제곱이 4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빼기가 2번 붙어 있어? 그러면 축대칭을 2번 거쳤어? 그럼 여전히 증가함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 점 지나면서 증가하는 상태에서 이 점근선으로 가까이 가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론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x절편, y절편을 정확하게 구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인 그림은 바로 몇 초 만에 그릴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점근선 찍고, 이게
자, 고정점, 이거 전체가 0 되는 점 2분의 3일 때, 이게 2의 0제곱은 1이니까 빼기 1 되죠, 빼기 1. 5 빼기 1은 4지나고. 그 다음에 얘가 증가인데, 감소를 다시 축대칭을 2번 거치면 여전히 증가함수. 증가하면서 이 점근선에 다가가는 방법은 이런 그림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자,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걸 그릴 때, 2의 2x 제곱부터 시작해서 뭐 x축 방향을 이동하고 y축 방향 이동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그럼 얘도 한번 가본다. 얘는 일단 정의역을 먼저 파악을 해보자. 정의역 로그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x는 1보다 작다.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오죠? 요 2분의 1이란 게 바로 점근선의 정체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이란 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보다 작다는 건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여기 점근선이고요. 여기 그래프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로그는 진수가 1 되는, 자, 요 값이 전체적으로 1로 변하는 x값 넣으라 했으니까 x 대신에 0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럼 0 넣으면 로그 2의 1은 0 되니까 없어지고 0,3 지난다는 거예요. 0,3. 0,3 요런 데를 지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냐 감소냐고. 그런데 밑이 2면 일단 증가인데 빼기가 2개 붙어 있어. 그러면 축대칭 2번 거쳤으니까 여전히 증가겠죠? 그러면 요점 지나면서 증가하면서 여기에 근접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는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뚫고 지나가야는 안 되잖아. 점근선은 이렇게 가는 게 점근선이지.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하나만 이렇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는, 다시 한번 여기 하나만 붙어 있는 거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정의역은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체가 1 되는 x값 0이니까 0,3 지나는 건 변함없고, 대신에 얘는 증가인데 축대칭을 한 번만 거쳐서 그럼 감소가 되겠죠. 감소. 그러면 요점 지나면서 감소하면서 여기에 접근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죠. 자, 대략적이나마 바로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요걸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십니다. 매번 단계를 거칠 줄 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 끝을 내고, 이제 활용 파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최대치수죠. 자, 일단은 최대치수는 일단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일단은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고 간에 밑이 뭐 1보다 크다 아니면 0에서 1 사이다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단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죠. 로그도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수 로그는 일단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했을 때, 구간을 이렇게 정했을 때 봐라. 이렇게 정했을 때 무조건 양쪽 구간의 끝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게 돼 있어요. 2차 함수처럼 말이야. 아래로 볼록이 꼭지점이 구간 안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2차 함수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니까.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증가 아니면 감소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경계가 일단 최대 최소가 기본적인 함수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부터 꼭 기억을 해놓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문제로 나오면 그냥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파악해서 그래프 그려서 양쪽 경계 중에서 어떤 게 최대고 어떤 게 최소인지를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치환을 사용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4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 자, 이랬을 때 x는 뭐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일종의 이제 합성함수죠. 지수 함수를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합성함수가 되잖아.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2의 x의 완전 제곱으로 볼 수 있고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5.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자체를 그래프 그리기가 지랄 같잖아. 못 그리겠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짓이 치환 아니야, 치환. 그러면 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순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치환하고 나면 이 식을 t로 표현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t의 범위는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놈의 치역이죠, 치역.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t가 여기에 딱 써지고요. x가 여기에 딱 써지잖아요. 이걸 딱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가 1이 나옵니다. 1. 이 범위를 잘 봐야죠. 1에서부터 3까지만 본대요. 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는 2고 3 집어넣었을 때는 8이니까 결국 t의 범위는 2에서부터 8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t에서 2에서 8까지라고 변해버릴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드디어 y는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가 되고 범위는 요 범위에서 요 놈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잖아. 즉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도입할 때 최대 최소 문제만 only 유의하게 말이야. 최대 최소 문제만 항상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값과 치환 함놈의 최대 최소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는 그냥 치환해가지고 최대 최소 대답해버리면 끝이란 거야. 치환 함놈의 최대 최소나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랑 같기 때문에. 근데 주의할 게 있지. 만약에 방정식 부등식에서 치환했다 하면 치환했을 때 회가 내가 구하는 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마지막에 t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t 값을 다시 원래 x 값으로 바꿔치기 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돼. 알겠지? 최대 최소 문제만 항상 치환했을 때의 최대 최소랑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안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최대 최소 문제도 상당히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어디까지 준비하셔야 되냐.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잖아. 대칭축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대칭축이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앙되는 미분에서 0되는 지점이니까 2t 플러스 2가 0되는 t가 빼기 1일 때예요. 자, 근데 빼기 1이 여기 이제 빼기 1일 때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2에서부터 8까지니까 요렇게 보라니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다행히도 요만큼이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t가 8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야.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 되고 있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 최소가 될 때의 x값을 만약에 물었다 치면 이거는 x값이 아니고 t값이잖아. 자, 이게 최소값이고요. 이게 최대값인데 이거 두 개만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이 두 개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즉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x값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 나오는 이거는 t값이잖아. 그럼 t값이 2일 때 x값은 얼마인지를 어떻게 찾아? 여기로 와야죠. 다시 여기로. 이쪽으로 오셔야죠. t가 2일 때는 x가 1일 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가 1일 때 최소값 얘를 갖고 t가 8일 때는 여기로 오셔야죠. 3이죠.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요 x값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순간의 x값 이거 반드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치환해서 푸는 것 빼고는 더 이상의 어떤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치환하면 항상 범위를 신경 쓰시고 마지막에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까지 구해줄 수 있게 준비한다. 여기까지 꼭 준비를 하시고요. 자, 최대 최소 문제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인데 예를 들면 이거죠. 지수함수 방정식은 어떤 성질을 사용하는 거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일단 1대1 함수입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정의역 요거를 모든 실수로 보고 공역을 만약에 양수로 보면 얘는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보면 x값 하나당 반드시 y값 하나가 이렇게 결정되는 게 1대1 대응의 정체니까 예를 들면 2의 x 플러스 2는 2의 제곱이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이놈하고 이놈이 그냥 같다라고 둬도 되는 게 1대1 함수의 특징이다. 우리 보통 1대1 함수가 아닌 거는 y값이 같다고 해서 x값이 그대로 같지 않을 수 있죠. 2차 함수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는 y = x 제곱이라 치면 두 개가 y값이 똑같다고 해서 그지? x값이 하나가 아니죠. 2일 수도 있고 빼기 2일 수도 있죠. x값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가 이게 fx가 치면 이때 fa랑 만약에 fb가 같다 했을 때 바깥쪽에 함수가 날아가면서 a는 b랑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나? 그런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y값이 같으면 x값이 자동적으로 같아야 돼. y값 하나당 x값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지수 로그의 방정식 풀이에요. 이해가지?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1대1을 이용한 1대1 대응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면 남아있는 또 하나의 풀이는 뭡니까? 치환이죠. 치환. 마찬가지로 2x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2x 플러스 2는 방. 자, 이런 식의 방정식이 나오면 당연히 치환을 해서 풀 건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아까 뭐라 했죠? t로 치환해서 t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t를 구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최종적으로 x 값을 구할 때까지 방정식을 풀어야 돼. 혹은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 자, 요거를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양수죠. 기본적으로 2의 x제곱은 치역이 양수니까 이래가지고 뭐 t의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2 이퀄 빵 이래가지고 t를 구했다 치더라도 그게 나의 값이 목표하는 값이 아니라고요. 그 t 값을 다시 여기 원래대로 돌려서 x자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더 풀어줘야 끝나는 문제다. 요걸 명심하십시오. 이건 뭐 지금 선생님 내 멋대로 예를 들다 보니까 안 풀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되고 있죠? 자,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똑같은데 로그는 이따가 몰아서 뭔가 하나 강조할 게 있어서 잠깐 밀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있잖아요. 부등식. 자, 방정식은 1대1 대응함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고 부등식은 당연히 증감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제 y꼴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증가함수다 칩시다. 그러면 x1을 집어넣었을 때 값 요거 하고요. x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당연히 x1보다 x2가 클 때 2의 x1보다는 2의 x2 제곱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증가함수의 성질이죠. 자, 따라서 요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부등호 방향과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자, 요거가 그대로 지수의 부등호 방향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2 요거보다 2의 3x 마이너스 2가 크다 요렇게 나오면 요게 밑이 증가함수면 요놈과 요놈의 부등호 방향은 요렇게 가고 반대로 감소함수면 요거 두 개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만약에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었으면 전체적인 부등호 방향과 뭐 한번 써보지 뭐.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증가함수, 감소함수에서 이게 감소함수면 만약에 x1보다 x2가 컸을 때 오히려 함수 값은 말이야 x좌표는 오른쪽으로 하지만 함수 값은 오히려 떨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게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 치면요 x1보다 x2가 큰데 2분의 1의 x1제곱하고 2분의 1의 x2제곱을 비교를 해보면 x2는 게 더 작아진다 봐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는 전체적인 부등호 방향과 요 위에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여기 있잖아요. 요걸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게 반대가 된단 말이야. 감소함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는 요 위에 있는 요놈들 부등호 방향은 여기 있는 요놈하고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잖아. 그지? 이해가 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치환을 갖다가 통해서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걸로 풀어주면 된다. 방정식과 똑같으니까 치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그는 말이죠. 로그에 예를 들어서 2를 미출하는 뭐 3x-2는 로그에 뭐 3을 미출하는 뭐 5x 제곱 마이너스 뭐 7이다. 이건 내 멋대로 했기 때문에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핵심만 파악해. 자, 이런 걸 항상 이런 걸 갖다가 항상 파악할 때 로그는 일단 제일 먼저 일단 밑을 통일해야 돼. 지수도 아까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해야 돼. 밑이 통일돼야 하나의 함수여서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1대1 대응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지? 로그는 특히나 밑이 통일돼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1대1 대응 함수니까 y값이 같으면 요거 같다. 3x 빼기 2랑 5x 제곱 빼기 7이 같다. 이렇게 물론 푸는데 큰일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로그는 밑조건, 진수조건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시작하기 전에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and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이렇게 별표를 반드시 돌리고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걸 풀어서 답이 나왔다? 그거 이 부등식을 지금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이걸 확인을 안 하니까 맨날 다 틀린다고. 특히나 방정식은 그냥 여기서 구해진 근을 여기다 넣어보면 확인이 되는데 그지? 부등식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교집합 자체가 마지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부등식이었어. 예를 들어서 로그 2를 미출하는 뭐 3x-2가 여기에 로그 2를 미출하는 5x제곱 마이너스 7이다 했을 때 밑이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3x 빼기 2가 5x제곱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걸 푼 게 답이 아니라고 여러분. 답이 아니야. 이거 하고 교집합에서 답을 써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놈을 찾을 때 말이야. 내 멋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부등식이 안 풀릴 수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만 이해하면 돼. 이해가지?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로그 부등식인 거예요. 로그 부등식. 왜? 부등식 자체가 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얘랑 교집합 안 하고 이것만 답 쓰는 애들이 천지야. 아시겠어? 그리고 또 하나,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랑 그래프를 연결시킨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수식적으로 해결하는 말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교집합이 그래프에서 어느 범위인지를 찾아내라는 문제 있잖아. 그게 로그 부등식에서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보고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뭐 치환을 통해서 부등식 풀 때는 t에 관한 부등식을 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한 번 더 풀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련된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것들 없어. 이런 것들만 좀 잘 주의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이제 깔끔하게 마치고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은 뭐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얼추 다 아트림없이 한 것 같으니까 요 정도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